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인데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설립일자를 보시죠. 86년도 3월 11일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96년도 7월 말에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이 중요할 텐데요. OEM, 즉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단일 품목 제조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48개사나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홍, 베이징, 그 다음에 대련, 샹하이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AA를 받아서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우선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억 3,3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13만 주 정도가 돼서 실제 자기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 대비 0.025%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0.1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만도가 0.48%인 거에 비교해 봤을 때에도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50.50%로 최대의 주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9.49%, 국민연금공단이 6.02% 순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한온 시스템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주가 매출의 17%, 유럽이 매출의 37%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아시아가 영업이익의 31%, 미주가 영업이익의 22%, 그 다음에 유럽이 영업이익의 47%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면은 아시아는 매출이 1%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미주는 매출이 10%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플러스 30%나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는 매출이 6% 상승할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실제 아시아에서는 현대모터스 그룹, 즉 현대자동차가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고객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드, 폭스바겐, GM 순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지금 한온 시스템의 경우에 현대모터스 그룹의 모든 것이 치우쳐지지 않고 해외의 자동차 메이커들과도 함께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은 어쨌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우선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단일 품목 제조 회사로서 완성차 업체들은 다수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OEM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내수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즉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160만 대를 판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출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 수출 지역의 입국 및 이동 제한, 수요 위축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급감해서 21.4%나 감소한 188만 대를 판매했고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감소세인 점은 마이너스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 조달의 특성을 보면은 완성차 제조사의 부품 자체 조달 비율을 점점 낮추는 대신에 외부와의 협력 업체, 즉 아웃소싱을 해서 구축과 조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급여 및 상여,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것들의 합이 채 20%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변동비 성격이 강한 원재료비 및 상품 매출 원가는 69.5%로, 이 한원 시스템의 회사의 경우에는 변동비의 비중이 고정비의 비중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나 실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전장 부품과 워터 펌프 부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2018년도부터 2020년도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컴프 부품과 알루미늄 부품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H백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했고, 파워트레인 쿨링은 일부 상승했으며, 압축기 또한 상승했고, 플루이드 트랜스포트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질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산 능력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미주, 그 다음에 유럽에 생산 기지가 있는 한온 시스템의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이 70%부터 낮게는 40%대로 그렇게 높은 평균 가동률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균 가동률을 먼저 늘려야지 생산 시설을 더욱더 확충시킬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우선 대차 잔고 주수가 62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총 발행 주식수가 5억 3,300만 주 정도인 것을 봤을 때 전체 주식수 대비 1.78%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대차 잔고 주수가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보면은 K거 기준으로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의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534억 원으로 한 번도 증가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3.0%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씩 쌓여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매년 23%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본의 성장률보다 부채의 성장률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부채의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를 보면은 자본금은 534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조 1천억 원에 불과한데, 부채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원으로 너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본보다 부채의 비중이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이 부채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헝다 사태와 같이 이 부채를 못 갚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은 디폴트가 된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 7.4%로 그냥 평범한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문제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4.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4분기에는 반등을 해서 어쨌든 4.6에서 6.6%로 영업이익률이 상승은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가 자신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절대적인 배타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은 매년 5.2%씩 상승할 때 영업이익률은 그보다 낮은 3%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17% 초반에서 18% 초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100원을 벌었다면은 그 중에 17억 원, 한 17% 정도가 외상으로 팔렸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다행인 점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대비 매출 채권의 비율이 조금은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5.2%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1.4%씩 성장을 해서 추세적으로 매출 채권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금은 무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3.8%씩 성장을 할 때 재고자산은 8.0%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재고자산을 더욱더 빠르게 쌓아놓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실제 결과물은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면은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3.8%씩 증가할 때 유형 자산은 13.5%, 무형 자산은 35.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액이 증가할 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한원 시스템의 회사의 생산 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유형자산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이 회사가 더욱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무형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넘어갈 때 2019년도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9.5%에서 22.3%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단기 중 연결 회사에는 협력업체인 개인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공조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그것 때문에 약 900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무형자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개발비가 얼마만큼 계상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즉 한온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발비를 계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의 개발비의 비중이 꽤나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약 2,240억 원의 기말장부 금액으로 개발비가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전체 무형자산의 비중이 3,470억 원인데 그 중에 2,240억 원이나 되는 것이 개발비로 잡혀 있고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조금 더 적게 계상해서 이 회사의 이익을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이 회사를 이해할 때 조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TTM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최근 TTM까지 5.2%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5.7% 성장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4% 성장에 그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는 1.8% 성장을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3.1%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실제 영업이익 외의 것들을 다 더하고 뺐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 0.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액이 2016년도는 225원이었는데 꾸준히 상승해서 305원, 320원씩 계속 지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회사의 이익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41.1% 그러니까 번 돈의 반이 안 되는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2020년도를 보면은 154.74로 실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3년 기준이 1.36%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배당주로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이 우상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97이 언제든지 1.36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도에 3,892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7,900억 원대로 꽤나 많은 성장,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쓴 돈이 더 큰 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가 해당되는 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16, 2018, 2019년도가 영업활동보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 다른 연도보다 더 높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천억 원대에서 1조 3천억 원대로 높은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투자, 재무활동과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 추이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5%씩 성장할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6%씩 성장을 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훨씬 더 높은 59%씩 성장을 했으며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 순이익이 한 번도 높았던 적이 없어요. 영업의 질이 좋다라는 뜻이 되고 이 회사가 실제 당기 순이익으로 벌었다라는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벌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 플러스 TTM 4분기까지 성장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16년도에는 3,038억 원이었는데 최근 4분기에도 3,00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값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8%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또한 매년 7.1%씩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투자활동 현금 파트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8%씩 성장할 때 캐펙스는 9%를 성장했고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플로우는 2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를 뺀 잉여현금 흐름이 3,370억 원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3,9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TM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6,546억 원의 FCF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캐펙스가 최근 3년 동안 즉 2019년, 2020년 최근 4분기 동안 캐펙스의 비중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최근 5년 동안 한원 시스템의 기업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최저점인 주당 8,020원에서 최고점인 22,2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16,2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원 시스템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각각 8에서 10%씩 성장할 때 한원 시스템은 7.1%씩 5년 동안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찾고자 하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있는 회사인데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눠서 이 회사가 실제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그 돈으로 실제 얼만큼을 벌어서 투자한 대비 ROE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를 보면은 영업 성격의 자산, 순자산이 2조 5천억 원이 되는데 그 돈으로 당기순이익 2,837억 원을 번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10.98%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고 2019년도에는 7.49,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84로 ROE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년도에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4,500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뛴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1조 7천억 원으로 꽤나 높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OE로만 봤을 때는 한원 시스템은 유보금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ROE가 높지도 않은 회사인 즉 C사 부문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경인 회계사가 제안한 S림 방식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16,2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019년도 14.98%의 ROE를 달성시켰을 때는 적정 주가가 7,300원, 그 다음에 2021년도 16.04%의 ROE를 기대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7,9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16,000원대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S림 방식으로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방식으로 고평가 구간에 있는 한원 시스템은 5년간 주당 배당금을 조금씩 성장시켰지만 배당 성향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 배당 성향을 낮출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는 성장했지만 기업 자체의 신성장 동력은 EV 시장에서의 점유율인데 그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7.49, 2020년도에는 2.84로 역성장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1조 3천억 원으로 여유롭지만 회사 청산 시에는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의견은 최대 주주인 한앤코 오토홀딩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매각 프리미엄 기대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온 시스템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